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혼나던 회의실도 아니고 인사팀에서 부르는 전화 한 통도 아니고요. 어제까지 모두가 우리 조직의 기둥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JTBC 드라마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속 육화 분위기를 빌려서 우리 현실 회사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 부장은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실적도 꾸준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일 많이 했지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부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사내 메일이 하나 날아옵니다. 영업본부 김낙수 부장, 아산공장 지원팀장으로 보직 변경.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이는 문장이죠. 직급도 여전히 팀장이고 발령 사유도 그럴듯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은 다 알아버립니다. 아, 저건 유배구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슬쩍 휴대폰만 보게 되고 회의실에 들어와도 누군가는 의자를 빼주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김 부장이 직접 의자를 찾아서 끌어다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 없으면 우리 조직 안 돌아갑니다. 라고 하던 입들이 오늘은 이번 구조조정 생각보다 세게 들어오나 보다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 공장으로 내려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본사에서 김 부장 밑에서 일하던 대리 성구가 공장에 나타납니다. 부장님, 아니 팀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입에서는 여전히 팀장님, 팀장님이 잘도 나오는데요. 성구의 머릿속은 훨씬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김 부장의 말이라면 메모장에 몇 줄 끄적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작은 농담 하나, 한숨 섞인 푸념 한 줄까지 휴대폰에 녹음해두고 회의록 파일로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윗사람을 잘 챙기는 충성스러운 후배 같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고과와 자기 커리어를 챙기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대리라는 자리가 참 애매합니다. 윗사람에게는 아직 어린 친구이고 아랫사람에게는 분명 윗사람인데 책임과 권한은 늘 같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존법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윗사람의 말과 표정, 농담까지 다 기록해두자. 언젠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그게 내 방어막이 될 거다. 우리도 비슷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버텨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살고 싶어서 눈치 보는 건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공장 현장입니다. 라인장 반장 기사들. 여기 사람들에게 김 부장은 우리 편이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온 또 다른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끼리 버텨온 위계와 룰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직급이 아니라 야간 근무 얼마나 같이 서봤냐, 설비 멈추면 누구를 먼저 부르느냐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 본사에서 양복 잘 차려입은 팀장이 내려와서 본사 기준, 본사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라인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숫자만 보는 사람이 왔겠지. 우리가 야근해서 맞춰놓은 생산량도 저 사람 눈에는 엑셀칸 하나겠지? 그래서 일부러 공기부터 다르게 만듭니다. 회의를 할 때 의자를 하나 덜 가져다 준다든지, 점심시간에 일부러 자리를 안 만든다든지, 심지어 공장 한쪽에 있는 개 밥그릇을 보고 여긴 개도 오래 다니는데 사람은 얼마나 버티려나요? 같은 말을 김 부장 앞에서 툭 던져버립니다. 그거 있어요? 강아지 밥그릇에 파리 꼬였네요. 똥봉투도 꽉 찼으니까 좀 저 앞에 내다 버려주시고요. 이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성구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성구가 먼저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라인장님, 그래도 팀장님 앞에서 그런 말씀은 조금 이렇게 한마디쯤 거들면서 김 부장 편을 들어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산기가 먼저 돌아갑니다. 다음 인사 때 내 평가, 내 보직, 내 연봉, 내 대출 상환,
이걸 지켜줄 사람이 과연 김 부장일까? 아니면 도 부장과 도진우 상무일까? 결국 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눈을 피하고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퇴근 후 성구는 조용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전에 있던 사진 속 가운데에는 김 부장이 서 있고 팀원들이 둘러서 있었는데요. 새로운 사진에는 도진우 상무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올라갑니다. 짧은 문구가 하나 붙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하지만 이 문장을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르게 읽습니다. 낡은 라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새 라인 탔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기분 정말 묘하죠. 나라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하는 체념과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고 싶은데 하는 양심이 부딪히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현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소와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라인 타야 살아남는다. 사수를 누구로 잡느냐가 인생 갈라놓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사권 있는 사람 옆에 서려고 하고 누군가는 잘 나가는 팀과 사업부에 몸을 싣고 누군가는 그냥 다수가 서 있는 쪽에 같이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사수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잃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쓰러질 때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자리가 좋아 보여서 매달리다 보면 그 자리가 줄어드는 순간 같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내가 누구 옆에 붙어 있었느냐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보고를 정리하는 방식이 똑같고 어느 상사 밑에 있어도 숫자와 책임을 다루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실세로 떠오르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일하는 방식을 내 안에 사수처럼 세워두면 조직이 바뀌어도 업종이 바뀌어도 심지어 회사를 옮겨도 그 기준만큼은 계속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 사수, 자리 사수에만 기대면 항상 불안한데요. 일하는 방식, 태도, 양심을 내 사수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나를 부끄럽게 볼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부장 이야기를 현실에 대입하면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김 부장이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간 날, 집에 돌아가면 어떤 표정을 하고 싶을까요? 괜찮아. 공장 지원도 중요해. 요즘은 현장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가족 앞에서는 그래도 가장이고 어른이니까요. 하지만 배우자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발령이 영광스러운 기회가 아니라 서울 본사에서 더 이상 자리를 못 만들어주니 내려보낸 자리라는 걸요.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나 아직 잘 나간다고 말하지만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에서 이름이 빠지고 이메일 참조에서 슬그머니 제외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이때 인생이 갈라집니다. 끝까지 체면을 붙잡고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만 버틸 것인지 아니면 용기 내서 지금 회사에서 나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나 자신과 가족 앞에서 인정할 것인지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에서의 내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대신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은 뭔지, 앞으로 어디에다 이 능력을 다시 꽂아야 할지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김 부장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타이틀이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같이 내려앉는 건 아니라는 것. 그걸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늘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한두 명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모두가 따르던 사수였는데 지금은 공장 구석이나 외곽 부서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선배 모습, 그리고 요즘 다들 줄 서고 있는 새로운 실세.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당장은 편하겠다. 쉽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까지는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들 중 하나에 내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만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라인은
그 사람이 쓰러지면 같이 사라지는 라인인지, 내가 사수라고 믿는 존재가 사람인지,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쌓아온 일하는 방식인지, 잠깐이라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솔직한 부탁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회사와 조직, 라인과 사수 문제로 마음 한켠이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혹은 한번 크게 되었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만 이런 거 겪는 거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다면 이런 현실 회사 이야기, 라인과 사수, 그리고 중장년층, 시니어 분들이 겪는 진짜 회사 고민까지 계속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본인 회사 이야기나 요즘 누구 라인 타야 하나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조심스럽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고민해볼 직한 현실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봐도 좋을 듯 하네요. 당신의 회사 생활은 절대 혼자만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버텨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